네,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을 진단해보는 코너입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홍 대표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시장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GDP 부진으로 밤사이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네네. 여기엔 또 금이라고 하는 재료가 추가됐는데요. 네. 자, 우리 증시는 1900포인트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중국의 GDP가 어제 발표가 11시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뉴욕 제조업 지수나 거기다가 마라톤 대회 폭발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락이 나온 뒤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약간 사후 진단이 되긴 하는데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하락이 갑자기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보여드릴 그림이 좀 많아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 가격은 오늘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제가 올해 시장 전망을 하면서 금 가격에 관한 한 올해 굉장히 급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하시라 말씀드려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봉상으로는 약 2주 정도 가격 내지 시간 조정의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좀 힘든 시기를 더 보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관련주를 관심 두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림을 우선 보시면, 추세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던 시세가 갑자기 하락이 왔을 때, 그 순간 보고 대응을 하면 되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잡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본다든지 주변 변수를 본다든지 지지선 이탈과 지지 여부를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선 그 그림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추세를 보는 지표인데, 사실 지난번부터 이게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조 현상.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만 그건 이제 폭이 좀 작았죠.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 올라왔었고, 그런데 바로 지난 2월 25일에서부터 26일이 미국은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일목으로는 33변화일이 지나가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S&P 500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저점으로부터 33변화일에 정확하게 지금 하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지난 2월 말에는 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미 시장도 지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품 가격들이 블랙문데이 금값하고 아주 급락이 들어와 버렸는데, 총체적인 모습들은 시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표들이 여타 지표들은 좋았기는 하지만 역시 가격은 많이 오르면 좀 쉬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자, 우리 시장으로 와가지고 최근에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주 아래 목표치가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믿을 구석은, 과연 우리 펀더멘탈은 유지가 되는가, 괜찮은가, 저평가 굉장히 맞는가,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우리나라 분입니다. 사실 이쪽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작년 10월 이후 5개월째 지금 1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경기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대개 한 4에서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한다고 하죠.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는 사실 지난 2월이 110.4입니다만은 순환 변동치나 전년 동월비는 조금 약세 현상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의문부가 붙긴 하는데 OECD는 오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서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MASCI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기회에 조금 정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오른다는 이야기는 작년 계속 상승입니다만 100 이상으로 5개월째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분에 해당되는 경기 선행지수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 수준입니다. 12개월 선행 퍼 기준으로 8.6 정도가 1900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1900대 혹은 그 아래로 간다면 절대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평가 이대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힘들겠죠. 그 대신에 수급 부분 해결이 된다면 저평가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는 그 뒤에는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청산가치인 자산가치 PBR입니다. 1배 수준이죠.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우 지금 바로 청산에 들어가도 현재 주가 정도는 현재 자산으로 부채와 자산 자본 전부 청산해서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격대죠. 그래서 여기 PBR도 현재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BR이나 퍼 수준이 절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령 외부 변수로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충분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진단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코스피는 역시 젠걸음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인데 이것이 이제 또 시장 전체의 재료에 영향을 받게 되면 코스닥도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코스닥은 현재 위치상 어떤 상황입니까? 예, 코스닥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고점 부근까지 한 5일 정도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그동안 했었고, 간간히 외국인이 돕고, 이래서 수급이 이전과 다른 모습 때문에 하락이 급했지만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한편으로 코스닥에는 그래도 개인들의 매매가 많기 때문에 뭔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코스피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같이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는 이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상승도 빠르고 하락도 좀 빠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이번 주 흐름이 좀 가닥이 잡힌 이후에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을 때 반등은 한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고 반락을 위한 고점 매도를 위한 반등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10일기쯤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10일부터 급등을 해서 어디까지 왔고 이제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피하고 한꺼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수를 한번 보고 코스닥으로 가겠는데요. 코스피 일수상에서 저희가 찾는 리듬 방식으로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월 6일에서부터 13일을 빠져가지고 반등이 왔고요. 그 저점으로부터 다시 13일을 내려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반등 고점으로부터 다시 13일이 바로 오늘이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오를 때 보면 되게 17일, 18일, 이렇게 18일 리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늘 사실 최저점으로 오고 봉이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망치형이 된다라든지 봉 패턴에서 이야기하는 반전형, 십자형이 온다든지 그래놓고 내일 양이면 이 조정을 벗어나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약세형으로 그대로 마감이 되고 내일도 약세면 최소 3일이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15일 직후부터 시장이 급변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야간에 그 공개 방송을 하면 여기서는 급락되지 내지는 급변동이 오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렸던 맥점입니다. 그래서 자, 변화일은 와 있고 오늘 바닥형 나오고 내일 양 붙이면 단기 조정 끝냅니다. 이것을 하락 우파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맥점에서 바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한, 둘, 셋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격 조정 거의 여기서 끝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면은 이번 최고점에서부터 76변화일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도부터는 뭔가 시간 조정 이후 이번 조정 전체를 끝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는 의미 있는 지점이 만약에 1900선이 무너진다면 1878, 1858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 바닥에서 돌리는 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부분. 그렇지 못하고 내일까지도 약세이면 기본 3일 정도 하락했다가 가격 조정 끝내고 그 뒤에 돌아가는 그림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3일짜리 리듬 속에서 보면 60분 봉은 일봉이 76개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76개가 오고요. 고점에서 76이란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기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이 두 맥점이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코스닥 얼른 봅니다. 코스닥 우선 지난주 조정 때 보면 이번 상승 전체의 절반인 517포인트에 정확히 딛고 돌아갔고요. 26과 17 변화일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봉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5일 상승의 직전 물량대를 앞두고 외부 변수가 이렇게 악재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주고 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아무래도 이미 발생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외부 변수로 약간 조정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종목별로 상승 대려서
탈락하는 이탈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기다렸다가 코스피 안정을 확인하고 좀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사이의 흐름이 추가 하락과 여기 단기 조정 끝자리를 결정짓는 맥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그 와운에서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실시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현재 위치를 기술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